안녕하세요.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하는 그 따끈한 한 그릇, 우동에 대한 겁니다. 자, 화면 좀 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에 저 통통하고 쫄깃한 면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막 편안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떠올리는 우동의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우동의 시작이 일본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좀 놀라우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동의 진짜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마치 요리계의 미제 사건을 파헤치듯이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따라가 볼 건데요.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이 우동의 진짜 고향은 어딜까요? 우동의 기원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맞서고 있어요. 하나는 사실 우동은 중국의 어떤 과자에서 진화한 거야 라는 소면 진화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니야, 중국에 다녀온 한 스님이 그 비법을 가져온 거야 라는 승려 전래설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가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 꽈배기처럼 생긴 튀김 과자 보이세요? 이게 바로 사쿠베이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일본 모든 면 요리의 가장 오래된 조상, 그러니까 시조새 같은 존재로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과자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우동면이 됐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고대의 간식이 일본 땅으로 건너와서 수백 년에 걸쳐 어떻게 변신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먼저 나라 시대에 중국에서 사쿠베이가 들어옵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서 무로마치 시대가 되면 가느다란 소면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우동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길거리에서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완전 대중적인 음식이 된 겁니다. 이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 저 투박했던 튀김 과자가 오른쪽에 매끈하고 세련된 면 요리로 변신한 거예요. 정말 극적인 변화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우동이 걸어온 길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면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자 요리사들은 이 하얀 면을 마치 캔버스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무궁무진한 토핑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 모든 우동의 시작점, 바로 카케 우동입니다. 카케라는 게 일본어로 끼얹다란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뜨거운 국물을 면 위에 쓱 부어서 먹는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이게 바로 모든 우동의 기본,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제일 유명한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키치네 우동, 그러니까 여우 우동은요. 일본 설화에서 여우가 달콤한 유부를 좋아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요. 타누키 우동, 즉 너구리 우동은 저 위에 올라간 튀김 부스러기가 너구리 배처럼 통통해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불린대요. 이름들이 참 귀엽고 재미있죠? 토핑이 단순히 맛만 더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한편의 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도 하죠. 보세요. 츠키미 우동에서 노른자는 마치 밤하늘에 뜬 보름달 같지 않나요? 달맞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죠. 반면에 치카라 우동은 힘이라는 뜻인데 저 큼직한 떡이 들어가서 아주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우동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만나면서 그야말로 지역 명물로 거듭나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일본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국가대표급 3대 우동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부터 이 지도를 따라서 일본 우동 성지 순례를 떠나볼 건데요. 카가와, 아키타, 그리고 군마현, 이 세 곳의 명물 우동은 과연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두구두구 바로 우동현이라고도 불리는 카가와현입니다. 여긴 정말 명실상부한 우동의 왕국이죠. 바로 그 유명한 사누키 우동의 본고장입니다. 그럼 사누키 우동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핵심은 바로 식감, 코시라고 하는 그 쫄깃함에 있습니다. 이 쫄깃함을 만들기 위해서 글쎄 발로 반죽을 밟고요. 그걸 또 2시간 넘게 숙성시킨대요.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엔 북쪽 아키타로 쭉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는 사누키와는 180도 다른 아주 우아하고 섬세한 우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나니와 우동입니다. 사누키가 막 힘이 느껴지는 쫄깃함이라면 이나니와는 비단처럼 매끄럽게 넘어가는 식감이 특징이에요. 무려 1665년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 그대로 전부 손으로 반죽을 늘리고 꼬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수백 년에 걸친 장인 정신이 담긴 예술 작품 같죠? 자, 이제 마지막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군마현의 미즈사와산 기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절을 찾는 순례자들이 꼭 들러서 먹었다는 미즈사와 우동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미즈사와 우동의 매력은요, 역설적이게도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고 오직 현지 밀가루, 소금, 그리고 미즈사와산의 깨끗한 물, 딱 이 세 가지 재료만 써요. 대신 며칠에 걸친 긴 숙성과 건조 과정을 통해서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로 끌어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동의 완성은 면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활용 점정은 바로 국물이죠. 그리고 이 국물 때문에 일본의 동쪽과 서쪽이 아주 치열한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바로 우동 세계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동쪽의 관동 스타일은 가츠오부시와 진한 간장을 써서 국물색이 진하고 맛도 강렬해요. 반면에 오사카 중심의 서쪽 관서 스타일은 다시마와 옅은 간장을 써서 국물이 맑고 맛이 아주 섬세하죠. 굳이 맛을 보지 않아도 이 사진만 봐도 딱 차이가 느껴지시죠? 왼쪽이 맑은 관서식, 오른쪽이 진한 관동식 국물이에요. 이건 단순히 입맛의 차이가 아니라 두 지역의 요리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소박한 간식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기까지 우동 한 그릇에 정말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우동을 드실 땐 이 면은 어디서 왔을까? 이 국물은 어떤 스타일일까?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다음 우동 한 그릇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